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김한석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40대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이유 1위는요. 주변의 질병사고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 저 김한석도 굴곡이 참 많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또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선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120인생 유비무한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66-1330, 1566-133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계신 곳을 찾아뵙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120인생 유비무한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드라마 인생을 바꾸는 보험 스토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요즘에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웬일이야? 아이 나야 집이지.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있지.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빨리 갈게. 미안해. 나 바로 갈게. 나 미안해. 또 건망증이구나.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 이상하네 우리 동창들. 아니 어떻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요. 어? 아니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또 건망증 도졌구만. 어?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 어? 현이야, 네, 엄마 지금 빨리 오라고 계속 문자 오니까 밥 먹고 있어? 네, 아 빨리 나가봐. 금방 나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 참네.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까먹지? 아휴 참. 아니야. 아빠 오셨어요? 엄마는 엄마 아직 안 오셨어요? 전화해봐. 저 전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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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엄마 어디에요? 한이야, 어딘데 지금 엄마? 엄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엄마 여기 집 앞인데. 엄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엄마 어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엄마 여기 왜 나왔어? 아빠,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뭐?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엄마 여기 나왔다고. 엄마 무서워.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딘지 모른대잖아. 참네. 요즘에 좀 엄마 이상한 것 같아. 아까도 그 깜빡깜빡 하더니만 약속도 깜빡하고 나가더니만은. 너 요즘에
왜 집에만 있어? 회사 안 나가? 여보.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나 갔다 왔지. 여보, 네. 우리 언제 결혼했지? 몇 년도 결혼했냐고. 아이, 그걸 내가 모를까 봐. 네 아빠 왜 이래? 여보, 우리가 몇 년도 결혼했지? 야, 예편이야. 그걸 까먹니?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아빠! 화내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지마. 아빠, 하지마. 한이야. 그래서 얘기 좀 해. 한이야, 아빠 잘못 없어. 하지마. 아, 왜 그래? 아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알아. 안다고. 근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어? 나한테 화가 나. 왜 저 지경 될 때까지 몰랐는지.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떡하죠? 당분간은 네가 집에서 쉬면서 엄마 좀 돌봐야 되겠다. 아빠, 저도 그러고 싶은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뭐? 회사가 엄마보다 중요해?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회사에 며칠만 쉰다고 그래. 아빠가 자금 만들어서 간병인을 쓰든 뭘 쓰든 할 테니까. 자,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암보다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요즘 치매 환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좀 많이 늘어났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는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가족들 마음 아프죠. 정서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요. 예. 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병입니다. 네, 아니면 지금 김성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매 환자가 집에 있으면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비용이 얼마 정도? 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치매 환자 평균 치료 비용이 연간 2,030만 원이라고 와. 합니다. 네,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5년 동안 치료하고 간병한다고 해도 1억 15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집안 자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에 2천, 뭐 5년에 1억. 사실 이 단위가 지금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늘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그렇죠. 치매 보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치매 보험이 있어도 이거 뭐 보장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 치매 보험들의 얘기지 네.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사실 죄송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 더 낫다. 요즘 뭐 많이. 치매 보험 사실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다른가 보죠? 네.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래서 옛날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다라는 소리도 많이 맞아요. 그런 들어보셨을 얘기 있어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중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차이점은 분명히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치자면 신상이 더 그만큼 많은 기능을 탑재했듯이 치매 보험도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먼저 과거에는 치매가 특이한 형태로 보장하는 격가지 상품이 좀 주였다고 하면은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금이나 치매 간병보험금 등 이제 치매 단독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CT 혹은 MRI 등 촬영한 값을 기초로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간단히 찍기만 해도 나오는 경증 치매 진단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내영상 검사를 받지 않고 이제 CDR 척도 1점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 진단비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윤성 전문가님,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이 고객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지금 뭐 슬쩍 지나갔어요. 네. CDR이요.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근데 늘 전문가님들 만나면 어려운 용어 써요. 고객님 CDR 척도가 이건데요.
우리는 CD를 모르거든요. 네. 이게 CD의 척도가 이게 뭔 얘기예요? 예, 제가 좀 더 쉽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해줘요, 제발. 예. 네, CDR 척도는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즉 치매의 현 상태를 점수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네, 쉽게 말해서 치매의 정도를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치매 정도의 차이, 그게 CDR 척도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오. 네, 주로 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CDR 척도는 0점에서 5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점수가 높아질수록 치매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CDR 척도 1점부터 저희가 치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려고 하면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은 그냥 솔직히 모르는데도 예 할 그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 보험에서 CDR 척도는 정말 중요한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매 정도를 나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점이라고 하면 이제 경증 치매가 될 텐데, 이게 보험 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CDR 척도를 점수별로 설명드리자면 1점은 경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부터 치매라고 부르고요. 네. 2점은 중등도, 심한 기억 장애로 새로운 기억을 금방 잃어버리고 숙련된 기억에만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제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한 상태이고요. 네. 3점은 중증으로 단편적인 기억만 있고 대변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네.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네. 4점은 심각으로 단편적인 기억마저 상실, 본인의 이름에만 가끔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5점은 말기로 의미 있는 기억이 없고 본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되는데, 옛날 보험을 되짚어보면 3점, 쉽게 말하면 이제 중증, 네. 요 점수부터 해당이 됐죠, 혜택이. 네. 예전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 3점 이상인 중증 치매 관련해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요. 네. 요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 1점인 경증 치매에도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개정된 약관으로 CT나 MRI 등 뇌 영상 검사가 없어도 경증 치매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금감원에서는 경증 치매는 CT나 MRI 등으로 뇌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 약관 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이제 신상이라고 이제 네.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 더 혜택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네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옛날 보험이 더 좋다고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진짜야? 지금 이러면서 방송을 보실 텐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치매보험을 종종 저축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치매보험은 일반적으로 80세 또는 90세, 95세에 만기 소멸하는 형태를 띈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매보험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목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보험을 해지했는데 돌려받는 내 해지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축으로 오해하셨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고 그래서 치매보험이 나중에 다 돌려받는 어떤 저축성 보험 또는 목돈 보장 보험이라고 오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치매보험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치매가 안 와야 되는데, 치매가 왔을 때는 이제 웬만한 기억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치매 보험에 들은 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이거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보통 보험의 경우 그 보험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질병 특성상 본인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현행 약관상 보험 계약자인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어? 네, 대신에 이제 자녀가 성년 후견인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게다가 비용 또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자녀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니 그럴 수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요거는 어떤 서비스고 또 청구인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요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으로 의사 능력 결여나 의식 불명으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가입하시는 거고요.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제도예요. 보험을 아예 가입 당시에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가입 보험 그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걸 오늘 알게 되네요. 가입할 때 웬만하면 이제 지정 대리인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지정 대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또는 삼촌인의 친족으로 네. 치매로 진단, 입원, 수술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 반드시 지정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제도는 2014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드물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치매보험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청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은 치매보험을 이제 여러분이 가입하시겠다 하면 요 얘기는 꼭 해주시는 거죠. 네.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정 대리. 저 지금 치매보험 저는 사실 관심 있거든요. 예, 솔직히 여기 나오신 전문가 한 분에게 치매보험을 지금 알아보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이에요. 자, 오늘 꿀팁을 하나 얻어갑니다. 예, 지정 대리인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치매보험에 이제 가입을 했다 하면 언제부터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치매보험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1년 또는 2년 후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90일 이상 이 상태가 유지되셔야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CDR 척도 1점을 진단받으셨으면 90일 이후에도 1점 이상이 유지되셔야 됩니다. 반면에 0.5점으로 내려가시면 진단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 중에는 이러한 조건 없이 최초 진단 시 바로 진단금이 지급되는 회사도 있으니 네. 치매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런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뭐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지원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네. 많은 장기 요양 지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 우선적으로 장기 요양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고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요,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혹시 MC님 장기 요양보험 들어보셨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치매까지는 제가 아는데 네. 장기 요양보험 또 어떤 있군요.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다 납입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다 있죠. 그 납입되는 고지서 보시면요. 네.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항목이 보이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봤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제 기억났어요.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요. 네. 전부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라서요. 가입만 되어 있으시면 전부 장기 요양 지원 서비스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 봐요. 국가가 지금 치매 책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치매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 할까? 이거 고민은 솔직히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도 치매보험은 당연히 미리 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국가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셔야만 하고요. 하지만 내가 65세가 되지 않았다 해도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앞에 6개월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내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이상 불편함을 지속돼야지만 노인 장기 요양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치매 치료라는 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치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고생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큰 질병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 시설 또 요양원 아니면 집에서 모실 때 요양사 이렇게 이걸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장기 요양 지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그 보험을 들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흐뭇하시기도 하지만
관심이 분명히 있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요양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요양원에 보내주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태드리자면요. 장기 요양 지원은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방문 목욕이나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 방문을 받아서 받는 서비스를 뜻하고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보호시설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설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고 게다가 이제 모든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같은 질병은 사실 본인도 굉장히 힘든 질병이지만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치매보험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치매 가입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아보니까 요양사를 가정으로 이렇게 왔을 때 비용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걱정돼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럼 만기는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치매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에서 80세 중증 치매 환자는 0.24%에 불과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네. 80에서 100세 중증 치매 환자는 무려 18%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와. 때문에 가능한 만기는 길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90세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오래 살아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81세에서 100세가 평균 18%가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 나이에 그냥 적금이나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고수진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60세 이상인 분들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보험 가입 기준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험은 철저하게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현명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단순히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에는 가족력을 보셔야 합니다. 아, 가족력. 네,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셨다면 나이를 떠나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니 뭐 친척들 한 번쯤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아. 좋을 것 같아요. 치매보험 가입은 몇 살까지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또 80대신 분, 90대신 분이 좀 들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몇 살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최고치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최소 20세부터 네. 최대는 75세까지 네, 치매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75세까지요? 네, 네. 75세까지 가능하십니다. 이 보험을 기준으로 제가 납입 기간을 설명을 드리자면 뭐 5년 납도 있고요.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최대는 90세 납입까지 납입 기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20살에 가입을 하면 좀 싸죠? 그렇죠. 75세에 가입하면 비싸죠? 네. 비싸고 조금 들어가긴 하죠. 아, 그래요? 담보가. 왜냐면 우리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 얘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네. 치매보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 주의사항, 네. 요거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핵심 네,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요령과 꿀팁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매보험에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증 치매 때부터 보장하는 것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증 치매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매보험의 만기가요, 80세 때 끝나는지 아니면 80세 그 이후에도 보장이 가능한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80세 이상인 분들에서 치매 유병률이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이런 통계를 볼 때
보장 기간이 좀 긴 것으로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치매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면 목돈으로 보장받는 것 이외에 매월 생활비가 나오는 보험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목돈으로 보장받는 것 이외에 간병생활자금을 생활비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치매보험, 그런 보험이 있어?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는 게 치매보험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유비무환의 전문가들이 알려드린 내용 잘 체크하셔서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핵심 포인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핵심 포인트! 무료 전화가 있습니다. 1566-1330으로 전화 주시면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신 곳을 직접 찾아뵙고 편하신 시간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의 인생을 바꾸는 보험 스토리, 치매에 걸린 엄마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엄마의 비밀, 애프터 스토리 바로 확인하시죠. 그렇지. 아이고 우리 미녀 모녀들께서 오셨구만. 아빠 청소도 하시네? 오늘 하루만에 너무 로맨틱하게 변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얼마나 로맨틱한 사람인데. 한이야, 엄마 아빠랑 연애할 때 아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 정말요? 여보 기억나? 아직은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무 대단하신 게 미리 치매보험에 들어두셔서. 너희 엄마같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게.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래. 꼭 잘해야 돼, 엄마한테? 더? 그래 우리 한이 앞으로도 힘내자. 네. 야, 당신도? 네. 그래야죠, 당연히. 나 잘할 수 있어. 나한테는 자기랑 우리 한이가 있잖아. 그럼. 열심히 극복해낼 거야. 네, 엄마, 힘내세요. 알았어. 야, 보면서 삐지를 이적에 다행이다를 좀 깔아줬어야 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냥 보는 사람도 흐뭇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엄마의 비밀이었는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아니라 사실은 치매였다는 거. 사실은 이미 치매를 대비해서 치매보험에 가입을 해 놓으셨다는 거. 김성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형식으로 치매보험에 가입을 해 놨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기간 도중에 중도 해지 시 돌려받으실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에 비해 30% 정도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현명한 선택. 네. 소찬이의 음악 깔까요? 네. 아까 흐뭇해서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시면서. 일단 뭐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몰랐었던 점도 서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엄마의 힘은 대단하다. 예,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느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매 보험이나 그 외의 보험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다. 자, 오늘 몰랐던 사실 많이 알았다. 그런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 1566-1330으로 전화해 주시면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신 곳을 직접 찾아뵙고 또 편안한 시간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랭킹을 통해 알아보는 보험 상식, 보험 별별 랭킹 쇼쇼쇼. 자, 랭킹쇼를 통해 보험에 대한 별의별 정보를 다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보험 별별 랭킹쇼. 오늘 알아볼 랭킹은 어떤 주제인지 공개합니다. 자, 보험료 할인 꿀팁 베스트 3. 일단 관심 확 갑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험료 할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슈퍼마켓에서 할인한다 그러면 막 달려갑니다. 예. 자, 근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사실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아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껴야죠. 앞서서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엄마가 무해지 환급형 이런 걸로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험료 할인 꿀팁 3위는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2명 있다. 다자녀 할인. 뭐라고요? 다자녀 할인? 네. 요건 뭡니까? 예, 이건 뭐예요? 네. 일부 보험사 어린이 보험의 경우 네. 피보험자를 포함해서 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1에서 2%의 주기약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네, 각 보험사별로 3명 이상의 자녀도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보험사에만 가입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어도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자녀 할인은요. 3명만 되는 게 아니라 2명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2명 돼요? 네, 부터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요즘 이제 3명의 다자녀 가구에 많은 지원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2명 이상도 자녀가 있다면 이게 할인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몰랐네. 게다가 각자 다른 보험사에 가지고 있어도 돼요.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네, 서로 할인돼. 각각 각각? 다른 회사로 가지고 네. 있어도. 네. 2명 할인은 난 안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3명이 돼야지 할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2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팁들을 많이 드립니다. 2명도 할인이 돼요. 이래서 제가 랭킹쇼를 좋아합니다. 네. 네. 과연 2위는 뭘까요? 보험료 할인 꿀팁 2위 보여주세요. 담배를 피지 않는다. 건강체 할인? 이건 또 뭡니까? 저 살다 건강체 할인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일단 비흡연자임을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네네. 비흡연자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등에서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전 1년간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검사를 통해 증명만 하신다면 최저 3%에서 최대 20%까지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거짓말 못하니까 이제 흡연자로서 네. 사실은 전혀 이런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보험을 몇 개를 듣고 있지만 뭐 금연하시면 할인돼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전문가님들 빼고는. 근데 이거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할인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3에서 20%면은 최대는 20%. 엄청난 건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네. 그래도 금연에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흡연자가 1년간 금연에 성공하여 금연 사실을 보험사에 증명만 하여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진짜? 네. 비흡연 증명 서류는 의료기관, 건강검진기관, 보건소 아니면 보험사의 방문 진단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보험은 아니지만 대출 이자도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높아지면 대출 이자도 깎아주거든요. 또 깎아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험도 금연을 해도 이 할인이 된다는 걸 맞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와, 다자녀 2명. 네, 맞습니다. 네, 각각 보험사 다른 거에 가입이 돼 있어도 할인이 됩니다. 결혼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고 자녀를 한 명 더 하신다면 2가지 혜택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 금연만 하는 걸로. 예. 자, 얼굴 빨개졌습니다.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소식들이 여기 꿀팁이 너무 많습니다. 자, 과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 1위 뭘까요? 보여주세요. 일석이조의 효과. 효도 할인?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뭐예요?
네, 다시 말해서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실버보험 등에서 계약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할인이에요. 그래서 효도 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경우라고 쉽게 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을. 종신보험이나 네. 정기보험, 실버보험 같은 거를 자녀가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우리가 자녀였을 때 내 배우자의 부모도 가능하세요. 장인 장모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효도 오. 할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연령에 대한 조건만 있는데요. 네네. 일단 부모님, 그 계약 피보험자의 부모님의 나이는 50세 이상이어야 이상이고. 하고요. 네, 동시에 그 자녀의 나이는 20세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할인의 폭은 2% 내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인 장모가 이제 80세시고 제가 50세예요. 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들어드린다면 이것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 가능하죠. 근데- 가능합니까? 네. 아. 20세 이상이시고 50세 이상이시잖아요. 20세의 그 자녀가 50세 부모님을 위해서 들어주면 제일 좀 저렴하게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다만 일시납 보험이라고 해서 한 번에 보험료를 다 내는 보험은 안 되세요. 안 그 되고. 할인 혜택이 안 되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내셔야 되는 네네. 보험만.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자식된 도리인데, 예. 요즘 세상이 효도를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효도하면 돌아오는 게 이렇게 많아요. 좋죠. 할인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효도만 하세요. 다자녀 할인, 건강체 할인. 건강체 할인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연하시면 할인해줘요. 그리고 효도 할인. 요거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드리고 보험료는 절약하면서 필요한 보장은 꼭 챙겨 드리는 보험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 시청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55세 주부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어지러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이번에 지인을 통해 새로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건강보험에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고 제 상황에서 보장이 이 정도면 충분할지 알려주세요. 주부님들 50세고 고혈압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중년들이 흔히 이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진민수 전문가님께서는 이분의 보험 가입 상태 확인하고 오셨죠? 네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시청자분이 이번에 가입하신 보험은 간편 건강보험이셨는데요. 네네. 월납 보험료가 13만 원 정도, 적립금이 3만 원 정도로 또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주요 보장 내용을 보자면 암 진단금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5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각각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져 계셨습니다. 갱신형에다가 보험료가 13만 원이에요. 네. 13만 원 중에서 적립금 3만 원. 13만 원인데 비해서 보장 금액이 이렇게 너무 적죠. 썩 커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문제점은 말 그대로 갱신형 보험료라서 2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 보험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분 나이가 50대시다 보니까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2번까지 보험료가 변동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셔서 유병자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러면 보험료가 되게 비싸집니다. 비싸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적립금도 3만 원도 있으시니까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립금 3만 원을 많은 분들이 적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한민국의 이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립금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게 많은데 그거 적금이 아니라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알았어요. 일단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지금 보장보험료가 따로 있고 적립보험금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적립보험금 같은 경우에 나중에 환급 받으신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걸 100% 다 환급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고 플러스로 나중에 갱신이 될 때 그 갱신보험료가 조금 더 좀 저렴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적립금을 넣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적립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유비무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실 거고 네. 이제 방송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보험을 보시면서 적립금 써 있으면 그거 적금이 아니에요. 갱신될 때마다 거기서 제가 좀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좀 까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게 받을 때 적금처럼 다 원금 보장을 받고 이자까지 붙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 리모델링 이거 필요한 거죠? 네. 네.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일단 이번 시청자분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우선 기존의 간편 건강보험은 저희가 해지를 도와드렸고요. 네, 해지했어요. 네, 해지를 도와드렸고 시청자분에게 맞는 두 가지 보험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보험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네. 암보험은 저희가 표준형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고혈압 약과는 암 발병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고 네. 표준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저 암만 한번 볼게요. 네. 그 이제 그 해지한 거에 보니까 암 진단금이 1,000만 원인데 네. 요번에 그럼 늘려주신 거예요? 네. 보장 범위를? 보장 범위. 어떻게? 보장 금액을 4천만 원. 아유 잘하셨다. 아우 잘하셨다. 네, 늘어나야 돼요. 네. 예, 이거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그리고 혈관 진단비 수술비는 간편 건강보험으로 제가 가입을 시켜 도와드리고요. 네네.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간편 건강보험 가입을 시켜 드렸습니다. 기존 보험에는 500만 원 정도 진단비랑 수술비가 들어가 계셨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각각 500만 원씩 더 늘려드려서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예. 20년 납 100세 만기 저희가 가성비 좋게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월 우리가 13만 원을 내시면서 보장도 적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보장을 정말 이거 뭐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늘렸으면 올려드렸고.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고 네. 아까 뇌혈관과 허혈성도 거의 2배 올렸으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더 비싸진 거 아닙니까? 보험료는 암보험 5만 원, 혈관보험 7만 원으로 총 12만 원, 만 원 정도 저렴. 만 원 전략. 만 원을 전략하면서도 보장은 2배 드린다. 맞습니다. 그것도 갱신형이었죠. 갱신형, 비갱신형 무해지 상품으로 비갱신형 무해. 우리 박수 한번 줘요. 이런 거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참 나도 이거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어떤 사연이 있는 사연인지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8세 남성입니다. 친척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 지켜보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치매는 꼭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4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치매 보험에는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나 보장이 괜찮은 보험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이 왔군요. 예, 4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치매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4년 전, 5년 전도 아니고 4년. 이거 어떤 보험인가요? 이거 궁금합니다. 네, 사연자님은 A생명보험사에 간편치매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보험료는 약 13만 원에 20년 납 95세 만기, 그리고 5년 보증형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보장은 경도치매 200만 원부터 중증도 증증까지 추가 진단금 지급되고 여기에 생활자금까지 매월 지급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이게 보기에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김성건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신지 목소리도 지금 기분이 나쁘셔요. 네? 이게 어떤가요?
네, MC님 말대로 보장 내용은 사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준비를 하셨고 매월 생활비까지 나오는 형태로 잘 준비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암 이력이 있으셔서 유병력자인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좀 불필요하게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높다. 네.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 하셨구나. 굳이. 예.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치매보험은 중증 질환을 겪으셨어도 이제 고지를 하면 일반 치매보험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셔서 지금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 사연자님이 이에 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에게 이제 빠른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입하신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청약 철회, 계약 취소를 좀 도와드렸고요. 기존의 치매보험과 보장은 동일하면서 일반 치매보험으로 변경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여드리고 보험료는 총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 가량을 절감시켜드렸습니다. 오, 이거 많이 전략됐네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쭉 보니까 간편 치매보험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암 수술 이후에 네. 이제 4년.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들이 보험을 좀 아는 분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 됐으니까 간편 치매보험으로 들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의 경우 알릴 의무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 보험의 경우 5년 이내 암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네네. 치매보험의 경우는 고지를 하여도 승인이 나고요. 그다음에 간편 치매보험은 고지를 하지 않고 승인이 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입을 하실 때는 고지를 하면 승인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간편 치매보험을 맞아요. 가입하신 거죠. 네. 하지만 고지를 하셔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암과 치매의 연관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지를 하셔도 승인이 납니다. 이러니까 보험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접근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니면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간편 치매보험이 훨씬 비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돈도 얼마? 3만 5천 원. 이거를 1년을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전략을 해준 거예요. 네. 아, 일단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이렇게 전략할 수 있다면 해야죠. 예.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입한 보험을 좀 재점검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아직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내 보험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 1566-1330으로 전화 주시면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편한 시간에 직접 찾아뵙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보험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 흐뭇합니다. 보험 사실 늘 잘 드러났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꺼내보면 보장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보험에 미리부터 가입해 두신 분들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보험증권을 꺼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보장 내용이 적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0인생 유비무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멋졌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예.